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분을 못 뵈서 아쉬웠습니다. 김건진 찾아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또 밝은 기운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좋은 이야기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부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측에서 시내 면세점 개수를 더 늘리겠다라고 특허권을 더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크게 떨어지며 시작을 했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며 특허 추가에 주르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호텔신라도 급락하다가 일단 낙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고요. 신세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실까요? 그동안 시내 면세점의 개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요.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2015년도에 6개였어요. 2018년도 작년 기준으로 13개, 이번에 5개까지 더해지면 18개가 되는 거겠네요. 서울에서는 특히나 갤러리아 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했는데 그거 하나 받고 3개 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 받고 3개 더 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심화 우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부의 폭격에 혼미한 면세업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는 막상 이렇게 특허권을 내놔도 하나 갤러리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달려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텔신라 이렇게 빠질 때 저가 매수해야 된다. 어찌됐든 악재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된다는 악재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야, 이거 좋은 거니까 다 나눠 쓰자라는 거, 이런 형식을 많이 빌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출혈 경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 뭘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중국인들이나 어떤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베네핏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야, 그냥 이 정도 우리 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쪼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파이를 똑같은 파이는 파인데 이거를 야, 그동안에는 5명이서 나눠 먹던 것을 이제는 10명 넘게 나눠 먹자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이런 판단을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신세계 실적 정말 잘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쉬운 이런 결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그나마 밑거를 다 달고 올리는 것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최근에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손들고 나갔고 하나투어나 이런 모든 이런 업체들이 다 지금 현재 백기를 들고 있는데 과연 누군가가 이것을 한다고 할까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오늘은 다들 밑꼬리가 다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은 일단 보수적인 입장이세요? 지금 당장은? 저는 지금은 좀 굳이 막 달려들어야겠다, 이것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왠지 오늘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 나중에 네. 한번 비교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면세업계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미리 뽑아냈습니다. 저희 5G 종목들, 가는 종목들 너무 잘 가지 않습니까?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KMW 강세입니다. 특히나 KMW는 박앤코의 초픽 종목이었죠. 62% 수익에서 제가 이제 그냥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무증을 했고요. 오늘장 또 1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왜 되게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느낌이. 네. 이 오이솔루션이나 KMW나 서진시스템이나 뭐 차장님도 그동안 5G 종목에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었죠. 네. 이 5G 장비 투자가 올해까지 계속 될 거다라며 증권가에서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종목 급등을 보면 이제 진짜 팔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5G가 지금 현재 상당히 정부가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이슈, 우리가 뭐 단통법이다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하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야, 이렇게 발표할 거야라고 해버리니까 그거 빨리 우리가 1등 해야 돼 하면서 새벽에 갑자기 밤 11시에 뭐 김연아 선수랑 누구 모셔서 갑자기 우리 세계 최고야라고 먼저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들도 아마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주들은 사실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5G가 아직은 개통이 많이 되고 있는 폰이 없었습니다. 갤럭시 S10에 어떻게 보면 5G 폰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LG 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미 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OE솔루션에서 어제 실적 발표가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2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번에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KM 네. 다 좋아요. 아주 많이 좋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건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작. 이제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만 이제 깔리기 시작했고요. 아직 중소형대 가면 안 털리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이 말은 다 깔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5G가 어떻게 보면 깔리는 시기는 언제냐면 내년입니다. 즉 올해 우리나라한테 레퍼런스 다 쌓고 나면 실제로 이런 5G의 이런 업체들은 야 우리 이렇게 쌓아본 경험도 있어 잘 깔아줄게라고 하면 해외로? 그래 한번 해볼게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이솔루션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와 대단하긴 하다라는 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우선은 지금 제가 그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총이 조금 아직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5만 원이 왔는데 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 5만 2천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시총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와가네요. 5만 원대까지 올라와 버려서 올라와 버려 올해 한 10배 정도 이렇게 하면 5G가 그런 성장성에 대한 이런 이슈를 가면 퍼밸류를 조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분기 한 100억씩 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이런 예상이었고요. 그러면 4천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5만 1,700, 5만 1,800원 정도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오늘 5만 원대까지 올라와 네.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통신주들이 사실은 저퍼를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근데 계속 올해 얘기를 해드렸죠. 고프 줘도 돼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내년까지 성장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그 정도의 주가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단 제목으로 5G 수혜주 탑픽은이라고 했는데 한 종목 콕은 안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이스테크도 되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우선은 뭐 그 네. 쪽도 괜찮고 오이솔루션 얘기를 제가 제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네. 같고요. 물론 서진이랑 이런 두 종목 매번 얘기를 맞아, 해드렸었는데 오늘 오이솔루션이 너무 너무 많이 올랐죠. 올라와 버려서 이제는 서진이를 조금 더 예쁘게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진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금 5G에서 여력이 남아있는 대다수 5G 장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지만 이제는 이 서진 시스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겠다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종목, 오늘 오이솔루션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다음은요. 또 좋지 않은 쪽이네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제가 수익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 밀렸더라고요. 네네. 이제는 하락의 기억이 너무나 짙은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증권사 의견들이 있어서 모아봤더니 영업적자였다. 시장 컨센을 하회했는데 이에 대해서 신한금융은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년비 22%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야. 이런 뉘앙스였고요. 미래에셋은 전기요금 인상 외엔 답이 없다라며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하나금융 자체적인 실적 개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단 밀리며 시작한 한국전력인데요. 지금 선뜻 한전을 매수할 분들이 계실까 싶기도 하면서 한국전력 보유자분들이라면 계속 속타게 들고 계실 것 같거든요. 조금 많이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도 좀 어떻게 보면 피해주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전 이런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아직도 조금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실제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사실은 한 1,500억 정도 흑자가 날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까보고 나니까 뭐지? 마이너스 거의 6천억 가까이 되는 이런 적자가 나버렸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한국전력이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PBR이 지금 0.3배 정도 언저리까지 내려와 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 회사 다 전부 사서
나 이거 팔아버릴 거야 해보면 3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이 두부를 만들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부보다 콩이 더 비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한데 이 원재료 가격이 지금 현재 전력을 파는 것보다 더 비싸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들면 말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가격 있을 것 인상 외엔 같고요. 답이 없다는 거군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정부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그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라는 거. 이 말이 나왔다는 말은 한국전력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질일 것 같다라는 거. 제가 한국전력을 월봉으로 오늘 아침에 한번 쳐다봤습니다. 2만 원이 내려간 적이 한 번 정도는 있더라고요. 2011년 정도에 한 2만 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 정도 있고 최근에 뭐 주봉으로 보니까 한 2만 한 3천 원 정도 나오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일봉으로는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자리긴 하다라는 거. 물론 올라갈 때는 6만 원대까지도 갔던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 팔 필요는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다. 물론 지금 새롭게 접근해보자 이거는 아니다. 실적 반등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접근이 계속해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뭐 저가 매수 내가 싼 가격에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두고 계셨다면 일단은 발을 빼보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면세점 종목이나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5G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건네주셨네요. 다양한 종목 이슈 김건진 차장과 다뤄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